여자들의 1위는 뭐였냐면 당장 때려칠 거야 라는 거였다는 거예요. 당장 때려치고 싶은 일들 많습니다. 직장생활 하다 보면 정말. 근데 다들 안 때려치죠. 안 때려치는 이유는 상황도 있겠지만 어쨌든 말로만 때려쳐야지 했을 때 그건 행복해서 그런 건 아니겠죠. 저도 직장생활 27, 8년 했지만 정말 아주 사소한 무슨 전화를 받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상사로부터 크게 나무란 당하는 것 혹은 뭐 말 잘못해갖고 설화를 빚는 것 여러 가지 스트레스를 받습니다. 그런데 직장생활에서 받는 스트레스는 어떤 사건이 아니라 내가 느끼는 스트레스입니다. 어떤 사람들은 지적을 받건 나쁜 일, 아유 뭐 이런 일이 있어 하고 퉁 치는 사람이 있는 반면 어떤 사람들은 사소한 일에도 부르르 떨고 못 견뎌야 한다는 거죠. 그때 그럴 수 있어라고 넘어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. 스트레스 받는 걸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셔야 되는 거죠. 직장생활에서 우리가 월급을 받죠. 월급을 받지 않으면 자원봉사죠. 근데 그 월급은 그냥 우리 재능과 열정과 노력에 대한 대가가 아닙니다. 그 월급 안에는 우리가 받는 스트레스, 우리가 받는 모멸감, 우리가 받는 굴욕감, 부르르 떠는 치아의 흔들림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패키지라는 겁니다. 그래서 우리가 어떤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혹은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내가 왜 이 직장 다녀서 이런 스트레스를 받아야 되냐라고 하기 전에 단순하게 그래 오늘 내가 직장 다니는 바람에 이런 스트레스를 받았다. 이거는 내 업무 중에 한 분야고 내가 겪어야 될 일 중에 하나다라고 툭 쳐서 넘기는 이런 것이 필요합니다. 스트레스 안 받고 모멸 안 가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? 우리에게 뭔가를 이뤘던 사람들 한번 보시죠. 뭐 대통령, 뭐 학자 누구 늘 꽃밭만 아니면 아름다운 비단길만 걸어온 사람이 있습니까? 고뇌와 좌절과 뭘 다 견디는 거죠. 뭐 간디도 같은 경우에도 얼마나 많은 위협감이 있었습니까? 그렇지만 세계를 이끄는 굉장한 사람이 되는 것도 있었고요. 우리가 가장 숭고한 인물이라고 추앙하는 마더 테레사 역시 숱한 좌절과 또 뭐 어려움을 겪었지만 견뎌내고 단순하게 나는 세상을 구하고 불쌍한 사람들 위한 일이면 나설 거다 하는 결과가 된 겁니다. 저는 많이 높은 고위직에 오른 분들을 많이 만납니다. 그분들에게 성공의 비결을 물어보면 스트레스라든가 위기관리를 잘한 걸 많이 꼽습니다. 그런 건 괜찮다. 뭐 내가 조금 잘못을 지적받았지만 실수했지만 괜찮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. 파울로 코엘료의 책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. 거기는 뭐 20불인가라고 나왔을 텐데 20불짜리 돈이 바닥에 떨어지건 누군가가 밟았건 구겨졌건 그렇다고 해서 그 가치가 10불, 5불 떨어지지 않지요. 그렇듯이 우리가 직장에 다니면서 지적을 받았건 화가 났건 스트레스를 받았건 자존심이 상했건 우리가 뚝뚝뚝 떨어지지는 않는다는 얘기입니다. 가장 중요한 건 자존심이지만 자존심은 남들이 막 추켜 세워주는 게 아니라 내 스스로 갖고 있는 희망과 내가 갖고 있는 자긍심입니다.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도 그냥 단순하게 그럴 수 있다라고 받아들이는 것 이런 것들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세상사가 너무 복잡한데 그것에 다 일일이 연연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하루하루를 견뎌낼 수가 없습니다. 그리고 저는 정말 제일 속상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 대한민국이 갖고 있는 것이 양극화 갈등이라든가 좌와 우, 진보와 보수 뭐 이런 것 구도도 있지만 더 속상한 것은 하루에 50명이나 하는 자살입니다. 하루에 50명이라면 1시간에 2분 이상이 목숨을 끊는 건데요. 너무나 많은 분들이 우리가 볼 땐 참 많은 걸 가진 분들이 스스로 생명을 버립니다. 카이스트 대학생들도 장학금 못 받게 됐다고 생명을 버리기도 하고 대기업의 간부도 누군가가 자기의 투서를 넣었다고 자살하기도 하고 톱스타들도 있습니다. 근데 그분들을 보면 정말 그럴 만한 사정이 있으셨겠지만 객관적으로 볼 때는 툭 하고 넘길 수도 있는 일이었다는 거죠. 아, 내가 이번 학기는 장학금 못 받았지만 다음 학기 좀 더 노력해야지. 라고 스스로를 믿어보는 것. 누군가 나에 대해서 이상한 험담을 하지만 세월이 지나면 잘 풀릴 거야 라고 믿는 거죠. 어느 분이 그랬어요. 정의는 게을러서 시간이 훌쩍 지난 후에 밝혀진다고요. 여러분이 방황하고 있고 지금 골몰하고 있는 어려움도 언젠가 시간이 지나고 여러분이 정의롭다면 다 풀릴 거라고 생각하고 단순하게 여러분이 가고자 하는 길을 생각하시는 것.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심플하게 단순하게 스스로의 목표에만 좀 충실하기를 바랍니다. 세 번째는 스위트입니다.
따스하고 달달한 태도를 보이라는 거죠. 지식 정보의 시대라 그러죠. 그래서 정말 기름 한 방울 안 나는 우리나라에서 만든 자동차가 미국 대륙을 확 달리기도 하고, 그다음에 뭐 샤넬, 루이비통 이런 걸 만든 명품 만든다고 콧대가 높은 프랑스인들도 우리나라에서 만든 휴대폰을 명품처럼 들고 다니는 거 보면 이제 뿌듯합니다. 기술 정보력이 있어서 가능한 일이겠지요. 기업은 그렇습니다만 한 개인을 평가할 때는 그 사람의 지식 정보량보다는 결국은 그 사람에 대한 태도입니다. 나를 만났을 때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집니다. 어떤 여론 설문조사란 걸 보니까요. 아주 커다란 협상을 할 때도 그 상대방이 따뜻하고 좀 협조적인 태도를 미치면 그게 영향을 미치나라고 했더니 90%가 인간적인 태도가 영향을 미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. 수백억이 아니라 수조 원에 달하는 국가 이익이 걸린 일에도, 그리고 굉장히 엄격하고 냉정해야 될 사안에도 상대방 협상 자리에 나왔던 사람의 태도가, 그 사람의 호감도가 엄청나게 영향을 미친다고 90%나 얘기를 했다는 거죠. 그렇다면 우리가 일상사에서 할 때 우리의 태도가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? 그런 걸 한번 생각해 보죠. 그런데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될까요? 직장인들에서 가져야 될 태도는 뭐 날카롭게 이건 내가 잘하니까 누가 뭐라고 말할 수 없을 거야, 이런 것이 아니라 얼마나 사람들이 같이 일할 수 있는가, 또 공감력 같은 거죠. 지금 우리 부원들이 회식에 가서 삼겹살을 먹고 싶어 하는구나 라고 하면 내가 채식주의자라 할 경우에도 갑시다 라고 가서 기꺼이 그들은 고기 굽게 하고 저는 상추쌈 싸 먹으면 되는 겁니다. 제가 그런 걸 참 많이 느껴요. 저는 생긴 것과 달리 술을 한 방울도 못 마십니다.